저는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올해 정확히 40인데 나이도 얼마 안 먹었으면서 세상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이젠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드네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생전에 저희 시모를 그렇게 쥐잡듯 잡으셨다고 해요. 덕분에 시댁 전체 분위기는 70년대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예전부터 본인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도 심하고 절대 자기 아빠를 닮고 싶지 않다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집안에서 기도 못 펴고 숨도 못 쉬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면서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어째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본인이 싫어하던 시아버지와 똑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지금은 일을 잠시 쉬고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와 함께 있어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 낳기 전까지는 저도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었고 나름대로 젊은 나이에 인정받고 진급도 빨리 해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자마자 육아휴직을 2년 동안 했었고 그 뒤로 회사에 복직하려고 할 때 남편은 그냥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자주 하던 이야기는 부부에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남자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고 여자는 아이 낳은 뒤부터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것이 각자 맡는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따졌지만 남편은 정말 말이 안 통하고 제 말에 귀를 닫아버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속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거라면서 괜히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것이 여자로서 더 행복한 삶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작정 남편 핑계만 댈 수도 없는 이유가 저도 좀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를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놓고 제가 회사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아이 걱정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고 만약 사고라도 생기면 얼마나 아이한테 미안할까 싶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 곁에 엄마가 하루 종일 있어준다면 아이에게도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 말을 못 이기는 척 육아휴직 2년 끝내고 회사에 복직하지 않은 채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다고 아예 집에서 마냥 놀고 먹은 건 아니고 제가 하던 일이 컴퓨터 그래픽 작업인데 아르바이트처럼 일감을 따와서 집에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9시 반쯤 아파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놓고 혼자 집에서 3시 정도까지는 일을 하면서 보냈어요. 물론 고정적으로 항상 일이 있는 건 아니었고 어떨 때는 보수가 좋은 일감이 많이 들어오지만 어느 때는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싼 가격이라도 아무거나 해야 하더라고요. 그전까진 회사에서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 벌었지만 집에서 저 혼자 일을 하려니 어느 달에는 300 넘게 벌 때도 있고 어느 때는 150도 못 벌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도 없고 제 스스로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할 수 있으니 벌이가 적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생활비 벌어올 테니 집에서 쉬라고는 했지만 마냥 속 편하게 쉴 수 없던 이유는 저희 남편이 정말 검소한 스타일이에요. 좋은 말로 해서 겸손한 거지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짠돌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한테 나가서 돈 벌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는 언제고 점점 저한테 생활비 아껴서 쓰라고 잔소리를 하질 않나 어느 때는 가스비 전기세 아끼라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희 시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자기 집이 가난한 것이 커다란 콤플렉스였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시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것 없었고 저희가 방 2개 있는 낡은 아파트의 전세로 시작해서 지금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죠. 저도 그렇지만 남편이 많이 노력했고 정말 허튼 곳에 돈 안 쓰고 아낀 덕분에 남들보다 집 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둘이 벌고 엄청 아끼고 사니까 버는 족족 적금 통장에 넣어버렸죠.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 좋은 곳도 데려가고 비싼 선물도 사주더니 결혼하고 애 낳고 난 뒤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으는 지독한 구두쇠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용돈으로 15만 원 가져가고 있어요. 출퇴근 교통카드 충전 비용 빼고 나머지 용돈이 15만 원인데 그 돈도 거의 쓰질 않습니다.
최소 10만 원 이상은 다시 모아서 저축을 하더라고요. 남자라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한 잔 마시고 본인 취미생활 하나쯤은 있을 법한데 제 남편은 친구 만나는 것도 거의 못 봤고 술, 담배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서 남편에게 당신도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고 용돈 겨우 15만 원 주는 거 모을 생각하지 말고 취미생활 가지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딱히 자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돈 빨리 모아서 저랑 우리 딸이랑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사람이랑 살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남편 덕분에 집을 산 게 맞긴 맞아요. 신혼 초부터 열심히 모아서 목돈이 생겼을 때 대출 끼고 집 사자고 한 것도 남편이고 그 뒤로 제가 아이 낳고 집에 있을 때도 남편이 열심히 벌고 더 열심히 아껴서 처음에 받았던 대출금도 5천만 원이나 미리 상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남편의 자린고비 정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장난감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돈 쓰는 일이라면 듣자마자 바로 화부터 내고 이제는 돈 그 자체에 집착이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제가 마트에서 장보고 집에 오면 남편이 영수증부터 확인하고 손수 가계부까지 써가며 제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먼저 가계부를 쓰고 본인에게 검사받으라고 하길래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림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우리 집안 모든 돈은 남편에게 스스로 관리하라고 떠밀었죠. 내가 콩나물 사고 두부 사는 것까지 당신한테 검사받고 살림해야 돼? 난 이제부터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퇴근길에 장 봐서 집에 오던지 맘대로 해. 제가 좀 세게 나갔더니 남편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가계부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카드 쓰고 나면 영수증만 챙겨달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영수증 모아서 가져다 주면 남편이 대신 가계부를 쓰고 매일 잔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냥 당하고 있던 건 아니고 남편에게 화낸 적도 많이 있어요.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 살림에 아이까지 키우면서 조금 모자라지만 따로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죠. 분명히 저한테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라고 했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이렇게 푼돈으로 타박할 거라면 맞벌이를 하고 말지 왜 일을 그만두라 했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대놓고 화를 내면 남편은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은 부모가 잘 살거나 집안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직업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뒤처진 기분이라는 소리를 하곤 했었어요. 아직 우리 딸이 어려서 괜찮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 전까지 더 좋은 집 사서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가야 아이한테 부모로서 면목이 설 것 같다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남들이야 어떻게 살 건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 결혼 시작할 때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집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도 있는데 적당하게 돈 모으면서 쓸 때는 쓰고 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매일 돈돈거리며 스트레스 받고 스크루지처럼 절약하는 남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우리 딸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죠. 사실 남편 주변 친구들 중에 이상하리만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이 2명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집안이 잘 살고 스스로 돈도 잘 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 친구들끼리 한번 모이면 평범한 월급쟁이인 저희 남편만 낡은 국산차를 타고 나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삐까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나오니까 친구들 만날 때마다 기가 잔뜩 죽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친구들도 잘 안 만나려고 하고 돈 안 쓰고 모아서 현실을 바꿔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 같아서 더 안쓰러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전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사정은 본인 사정인데 엉망이 되어버린 제 결혼 생활은 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경제권이 처음부터 남편에게 있었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게 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 체크카드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신혼 때부터 아끼고 살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가끔 외식도 한 번씩 하고 기념일에 꽃도 사주곤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 세 식구가 나가서 외식다운 외식을 해본 적도 한 번 없고
쉬는 날에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 한 번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오늘은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이야기해도 당신 집에서 밥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괜히 쓸데없이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찌개 끓여서 밥 먹자. 나는 당신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돈 안 쓰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이었죠. 그러다 작년 가을에 남편과 크게 한번 싸우게 된 적이 있었는데 9월 말인데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여름처럼 더운 날이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집안 대청소하고 빨래를 하며 밀려있던 집안일을 하는 중이었죠. 저희 남편은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딱 구분짓고 본인은 나가서 돈 벌어오니까 집에서는 딸이랑 놀아주는 것 정도만 도와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신혼 초에 몇 번 싸우다가 이젠 잔소리하는 것도 지쳐서 제가 알아서 하고 살았는데 아무튼 그날은 정말 낮에 덥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오래되고 낡은 곳이긴 해도 채광이 너무 좋아서 햇살이 거실 끝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얼마 안 나와서 좋지만 여름에는 암막 커튼을 쳐야 할 정도예요. 아무튼 집안 대청소하면서 돌아다녔더니 금방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더워졌는데 제가 에어컨을 켤 때마다 남편이 1분도 안 지나서 바로 꺼버리는 겁니다. 여보, 나 땀 나는 거 안 보여? 청소하느라고 덥다고. 나 딱 1시간만 틀어놓을게. 남편이 3번째 에어컨을 꺼버렸을 때 저도 너무 짜증나서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뒤로는 남편이 에어컨에 손을 대진 않았는데 얼굴 표정만 봐도 불만이 잔뜩 생긴 게 보이더라고요. 보나마나 9월 말이고 이제 가을인데 제가 에어컨 튼 게 짜증나서 저러는 겁니다.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아이랑 놀아주고 있으니 하나도 안 더운데 왜 에어컨을 트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일일이 신경 쓰기도 싫어서 보고도 못 본 척 해버렸어요. 남편이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괜히 대꾸했다가 말다툼하기 싫어서 못 본 척 하는 게 낫거든요. 그 뒤로 30분 동안 온 집안 청소를 다 끝내고 빨래까지 털어서 건조대에 널고 나서 이제야 허리 펴고 좀 쉴 생각으로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야, 청소 다 끝났으면 에어컨 끈다면서? 왜 안 꺼? 빨리 에어컨부터 꺼! 저는 이제야 집안일 끝나고 앉아서 좀 쉬려고 하던 참에 저런 말을 들으니 짜증이 안 나겠어요? 땀도 하나도 안 마르고 아직 더운데 남편이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에어컨 바람 쐬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가만히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금까지 대청소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평일엔 대체 뭐 하다가 주말에 자기 있을 때 보란듯이 집안일 하면서 유난 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일에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외주로 일감 받아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하면서 돈 벌잖아요. 돈은 돈대로 벌고 집안일까지 저 혼자 하고 있는데 그깟 에어컨 바람 한 번 맘대로 못 쐬나요? 결국 그날 제가 남편에게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장 크게 싸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에어컨도 못 틀면서 남편 눈치나 보고 살아야 하냐고 따졌더니 남편도 평소에 제가 낭비하는 돈이 너무 많답니다. 그 말 듣고 너무 벙찌고 어이가 없어서 이젠 부업 안 하고 집안일이나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우리 세 식구 먹여 살리라고 했죠. 그전까지는 제가 150을 벌든 200을 벌든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돈까지 와이프가 벌어다 주는데 전혀 고마운 줄 모르니 남편에게 돈 가져다 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평일에 부업을 하고 있었고 다만 달라진 건 그날 이후로 제가 버는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따로 저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비상금 정도는 있어야 제가 기죽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 집에서 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끔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저희도 양가 부모님 댁으로 연말 선물을 하나씩 보내기로 했어요. 웬일인지 남편이 저한테 먼저 처갓집에 전기장판 같은 거 보내드리자고 하길래 이제야 사람이 정신 차리고 좀 바뀌려고 하나보다 싶었죠. 돈 쓰는 일이라면 인상부터 벅벅 쓰던 사람이 웬일로 우리 친정에 돈을 쓰나 싶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하나 사서 보내라고 대답했죠.
남편이 15만 원 정도 하는 나름 괜찮은 전기장판을 산다고 하길래 진짜 저 짠돌이가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지만 잠시 후에 남편 하는 말이 엄마 집에도 하나 더 사서 보낼게. 라고 말하길래 속으론 그럼 그렇지 생각했어요. 시댁에 선물해주고 싶었으니 괜히 처가 핑계 대면서 같이 보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로 생각해준 것만 해도 많은 발전이다 싶어서 저도 고맙다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사위에게 처음으로 선물다운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셨고 이렇게 즐겁게 훈훈한 연말을 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시어머니 생신이시라 남편이랑 딸을 데리고 시댁을 찾아갔었죠. 저희 시댁은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지방에서 살고 계신데 하필 어머님 생신이 설과 가까워서 매번 연초에 2번씩 방문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생신 선물도 드리고 어머님이 준비하신 음식으로 다 같이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밥 다 먹고 어머님과 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식 며느리 잘 둬서 저런 좋은 선물도 받아보고 내가 너한테 정말로 고맙다. 어머님 생신 선물이라고 해봐야 매년 똑같이 해드리는 2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인데 그날따라 뭔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설거지 마치고 시댁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안방에 처음 보는 엄청 큰 돌침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돌침대 구경을 하고 있었더니 어머님이 신이 나셨는지 너희들 덕분에 이런 곳에서 잠을 자본다면서 선물 고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저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너네 집에도 똑같이 사서 보냈잖아. 라며 뻔뻔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돌침대가 얼마짜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길래 남편 핸드폰을 뒤져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더니 그 돌침대가 3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모조리 무너졌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통장 사용 내역을 전부 뽑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게 왜 필요하냐면서 화를 냈지만 저는 지금 당장 짐 싸서 딸 데리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보여달라고 했죠. 결국 집에 있는 컴퓨터로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남편 잔소리 들어가며 한 푼 한 푼 아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달 30만 원 이상 시댁에 용돈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는 에어컨도 틀지 말고 전기세까지 아끼라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뭐라 변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 듣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1,000원짜리 한 장 아끼려고 걸어다녔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물건 찾아서 몇 바퀴씩 빙빙 돌며 돈을 아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과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 데리고 나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남편이 통장이랑 카드를 전부 저한테 가져다 주면서 앞으로 돈 관리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돈 관리하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 줄 알았습니까? 그 통장이랑 카드를 전부 남편 면상에 집어던지고 저는 그날 딸과 함께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남편이 현관 앞에서 무릎까지 꿇더니 자기가 잘못했다며 한 번만 봐달라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정에서 지냈고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돌아오라며 싹싹 빌었는데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차피 모아둔 돈 있고 당장은 반년 정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친정에 들어온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도 진짜 이혼할 거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돌아가서 살라고 하셔서 정말 딸 때문에 집에 돌아왔어요. 딸만 아니었으면 다신 이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없었지만 아이를 아빠 없이 크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남편에게 신용카드와 통장까지 다 뺐고 매달 용돈 15만 원 넣어주는 체크카드 한 장 던져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돈 쓰는 것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말고 영수증도 안 챙길 거고 남편이 가계부 쓰는 것도 전부 금지시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제권을 쥐었지만 돈을 흥청망청 맘대로 쓸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딸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거든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맛있는 것도 먹고 딸이랑 같이 좋은 곳도 놀러 다닐 거예요.
당장 어제만 해도 딸이 저녁에 피자가 먹고 싶다길래 배달비까지 3만 원 정도 하는 피자 세트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배달비가 아깝네. 저 앞에 가면 한 판에 8,000원 하는 피자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궁시렁대길래 아, 그럼 당신 혼자 나가서 사 먹던지. 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아무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어차피 한 번 돈 쓰는데 뭐가 저렇게 아까워서 벌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쓰는 거잖아요? 내 딸 잘 먹이고 호강시키려고 힘들게 나가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부터는 저도 친정도움 조금 받으면서 다시 직장 나가서 일하려고요. 남편한테 경제권 뺏어온 것까진 좋은데 제가 고정적인 수입이 확실하게 있어야 가정 내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편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제 딸까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돈 때문에 아빠 눈치를 보며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